침실 벽장 뒤에서 발견한 그것을 본 순간 김미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장의 자신의 사진들, 20년간의 모든 기록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자신을 감시하는 카메라 화면까지. 62세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이 사실은 20년간 계획된 완벽한 감옥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김미래는 59세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13년간의 혼자만의 시간이 흘렀지만 외로움보다는 평온함이 더 컸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운영하는 작은 서점 미래책방이 그녀의 전부였죠. 은퇴한 국어교사로서 책과 함께하는 삶이 그녀에게는 완벽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같은 책 찾으러 왔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단골 손님 박정우는 늘 같은 코너에서 시집을 들춰보곤 했습니다. 58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지적인 외모와 차분한 말투를 가진 그는 전직 출판사 편집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선생님도 문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시인 작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그저 책을 매개로 한 가벼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박정훈의 세심한 배려가 김미래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는데 시간 되시면 함께 차 한 잔 어떠세요? 책을 건네는 정훈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본 순간 미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9세에 다시 느끼는 설렘이라니 신기하기도 했죠. 엄마 요즘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 같아요. 딸 수정은 어릴 때부터 성숙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 홀로 자신을 키운 어머니를 항상 걱정해 왔던 그녀는 오히려 미래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훈과의 관계를 응원했습니다. 그분과 좋은 관계로 발전하면 좋겠어요. 엄마도 이제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수정의 말에 미래는 머뭇거렸습니다. 재혼이라는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 큰 변화였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들의 격려도 있었습니다. 미래야, 넌 항상 다른 사람만 신경 쓰느라 정작 내 행복은 뒤로 미뤘잖아. 이제 좀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 돌아가신 남편과의 앨범을 넘기며 미래는 마음속으로 작은 용기를 내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시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을까? 조심스러운 질문 끝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훈 씨,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게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김미래는 화려한 것보다는 진심이 담긴 작은 예식을 원했고 박정훈도 그녀의 바람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작은 웨딩홀에 가족과 몇몇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수정은 어머니를 위해 깜짝 축가를 준비했고 미래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엄마 앞으로 행복하세요. 새아버님, 우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수정의 축사에 정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미래에게는 참 믿음직스럽게 보였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는요. 신혼집은 정훈이 미리 준비한 곳이었습니다. 미래의 서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였죠.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미래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피곤하죠? 와인 한잔 할까요? 정훈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설렘이 묻어 있었고 미래도 그 분위기에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잔, 두 잔. 시간이 흐르면서 정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미래야,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게. 그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신사적인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소 소유욕적인 어조로 바뀌었죠. 미래는 그저 술에 취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훈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미래는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첫날 밤의 어색함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정우는 마치 오래전부터 미래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던 학교에서 그때 학생들이 얼마나 당신을 따랐는지. 미래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교사 시절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히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침실로 가볼까? 침실에 들어선 정우는 갑자기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죠. 미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열쇠가 침대 밑에 있었다니요? 이건 무슨 열쇠예요? 정우는 대답 대신 벽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옷들을 밀어내자 작은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미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집에 이런 금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니까요. 이건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던 거죠?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폴더 하나를 꺼냈습니다. 폴더를 열자 미래의 교직 시절 사진들, 학교에서 받은 서류들, 심지어 돌아가신 전 남편과의 결혼 사진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자신이 너무 앞서 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급히 폴더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너무 마셨나 봐요. 이건 그냥 집 리모델링 할 때 발견한 거예요. 당신에 대해 알고 싶어서. 미래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리모델링. 언제 어떻게 이 금고가 있는 걸 알았을까? 그날 밤 미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는 정훈을 바라보며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느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2달이 지났습니다. 김미래는 여전히 서점을 운영했고 박정우는 출판 컨설팅 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년 부부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첫날 밤의 기억은 미래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옷이 좋겠어요. 아침마다 정우는 미래의 옷장을 열고 옷을 골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다정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추천은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원피스는 좀 화려해 보이니까 오늘은 입지 말아요. 저 카디건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미래가 스스로 고른 옷을 입으려 하면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다른 옷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뒤에는 완곡한 거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화장도 너무 진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미래는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단정한 이미지를 유지했지만 서점을 시작한 후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런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SNS에 사진 많이 올리네요.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일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서점 홍보를 위해 시작한 소셜미디어 활동도 정훈의 눈엔 탐탁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점에는 몇몇 단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래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이 서점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제가 독서 관련 블로그를 하는데 사진 몇 장 찍어도 될까요? 미래가 미소 지으며 허락하려는 순간 서점 문이 열리고 박정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난 남자 손님과 미래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서점은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훈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황한 손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고 미래는 정훈을 사무실로 불러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우리 서점은 사진 촬영 금지한 적 없어요. 정우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당신한테 관심 있어 보이더군요. 그냥 내가 질투한 거라고 생각해줘요. 그렇게 말하며 미래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지만 그 소나기의 힘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신사였던 정훈의 모습이 집에서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남자 뭐라고 더 했어요? 혹시 연락처 같은 거 물어봤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훈이 물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미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니요. 그냥 서점 분위기가 좋다고 한 것뿐이에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요.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가끔 질투가 나나 봐요. 결혼한 지 넉 달째 되는 날, 박정우는 출판사 일로 인해 3일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미래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됐죠. 출장을 떠나는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밤에는 꼭 현관문 2번 잠그고 창문도 닫아 놓아요. 그리고 서점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요. 정훈이 떠나고 난 후 집안에는 오랜만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미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궁금증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금고. 지금 확인해 봐야겠어. 침실로 향한 미래는 벽장 앞에 섰습니다. 옷들을 밀어내자 그날 밤 정훈이 열었던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없었죠. 미래는 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랍장, 책상 위, 침대. 그리고 마침내 정훈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여는 순간 미래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금고 안에는 첫날 밤에 봤던 폴더보다 더 많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미래 과거와 김미래 현재라고 적힌 2개의 폴더였습니다. 대체 이게 뭐지? 김미래 과거 폴더를 열자 미래가 25살 때부터 찍힌 사진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첫 교직 생활, 결혼식, 딸 수정의 출생, 그리고 남편의 장례식까지. 미래 인생의 주요 순간들이 마치 누군가에게 감시당한 것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미래 현재 폴더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점에서 찍은 사진들, 수정과 대화하는 모습, 심지어 미래가 혼자 있을 때 찍힌 사진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더 맨 뒤에는 태블릿 하나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켰을 때 화면에는 서점의 실시간 영상이 보였습니다. 서점 내부에 설치된 CCTV 화면이었습니다. 미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에 언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훈 씨가 한 거야? 태블릿의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니 더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정의 과거 병원 진료 기록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적 천식으로 입원했던 기록, 대학 시절 스트레스로 인한 상담 기록까지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를 몇 년째 지켜봐 온 거야? 미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블릿을 더 살펴보니 그녀의 일상을 기록한 파일들이 수백 개 있었습니다. 시간별로, 날짜별로 정리된 감시 기록들. 이것은 단순한 관심이나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선 집착이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감시야. 미래는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박정우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와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래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일정이 일찍 끝나서 지금 돌아가는 중이에요. 2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보고 싶어요. 정훈의 메시지였습니다. 미래는 식은땀을 흘리며 서둘러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금고를 닫고 열쇠를 제자리에 두고 옷장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너진 신뢰와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수정에게 말해야 할까? 창문 밖을 바라보며 미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황혼에 피어난 두 번째 사랑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계획된 감시였다는 것을. 정훈이 돌아온 날 밤 김미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 오싹함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미래는 용기를 내어 딸 수정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정훈의 감시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정아, 이번 주말에 와줄 수 있어? 엄마가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수정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주말이 되자 수정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미래는 정훈이 잠시 외출한 사이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수정은 IT 회사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며 전문가적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스토킹이에요.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고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미래는 망설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의 물건을 몰래 뒤진 자신의 행동도 문제가 될까 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지금은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엄마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수정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동료 중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고 변호사와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 달 후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미래와 수정은 법원에 이혼 소송과 함께 스토킹 및 불법 감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정훈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디지털 증거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녀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한 것이고 해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정훈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와 배심원들은 20년에 걸친 체계적인 감시 기록들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랑이 아닌 집착이며 피해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원은 박정훈에게 스토킹, 불법 감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김미래에게 5년간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2달 후 김미래는 서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래책방이라는 간판이 오랫동안 닫혀 있다가 다시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열어도 될까요? 수정이 서점 문 앞에서 열쇠를 들고 물었습니다. 미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랫동안 닫혀 있던 서점 안으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시 카메라도 숨겨진 녹음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공간만이 남아 있었죠. 먼지가 좀 쌓였네. 미래는 창가 테이블을 손으로 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새 출발을 앞둔 설렘이 그녀의 얼굴에 묻어났습니다. 재오픈 날 서점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은 미래의 오랜 단골들이었고 그들은 그녀의 귀환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가끔 문이 열릴 때마다 놀라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수정이 옆에서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젠 아무도 엄마를 감시하지 않아요. 엄마는 자유예요. 오후 잠시 서점이 한산해졌을 때 미래는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상점들의 화려한 간판, 그리고 맑은 하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미래는 서점 앞에 걸린 새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미래의 책 세상이라는 새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책방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이름만이 당당히 걸려 있었죠. 엄마, 이 사진 어때요? 수정이 새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미래는 서점문 앞에 당당히 서 있었고 그 미소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좋네. 미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창문을 활짝 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창문을 밀어 올렸고 신선한 공기가 서점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수정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난 아직도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야. 수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진짜 자유롭게 사세요. 미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내 이름으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시간이구나. 몇 달이 흐른 후 미래는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책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찾는 길잡이가 되기도 하죠. 첫 번째 강의에서 미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참석자들 중에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셨어요?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용기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저녁이 되자 서점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오랜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닫으며 미래는 마지막으로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미래의 책 세상이라는 문구가 밤하늘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자유를 선언하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황혼에 피어났던 두 번째 사랑은 비록 서늘한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 경험을 통해 그녀는 더 강해졌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수정은 어머니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미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진정한 김미래로 살아갈 것이다. 누군가의 감시 속에서가 아닌 나 자신의 선택으로. 1년 후 김미래의 서점은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문화공간이 되었습니다. 독서 모임,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한 젊은 여성이 서점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용기를 내서 왔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래는 그 여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녀의 서점은 이제 단순한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미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거짓 사랑이 가져다준 고통은 컸지만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때로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 우리를 가장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구나. 수정이 저녁에 서점을 찾아왔을 때 미래는 한 손에는 새로운 편지들을, 다른 손에는 감사 카드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네요. 그래.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야. 이제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미래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감시당한다는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자유로운 여성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